자,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 그 다음에 대안제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독립협회 가겠습니다. 독립협회는 뭐, 나올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다 지나갔다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독립협회, 새 내각, 김홍집 내각이 해산되고, 친미 성향 인물이 중심이 되었다. 개혁 추진 내용 보겠습니다. 단발 자유와 내각 폐지 의정부 복설, 13도 개헌, 병들이 해산 권유, 각종 잡세 경감. 이건 안 해도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 결성 보겠습니다. 서재필 하나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서재필이 갑신정변 때 미국 갔다가 다시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재필이 얼마만큼 공부를 잘하는 인사였냐면 미국에 가가지고 고등학교를 편입을 해요. 그리고 영어를 마스터해요. 미국인가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실력 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름도 바꿨어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필립 제이슨입니다. 살짝 적어봐. 필립 제이슨. 서재필 미국명. 필립 제이슨.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만 갈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학교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름도 개명을 했습니다. 필립 제이슨. 그리고 아까 우리 갑신정변하고 도망갈 때 자기 와이프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아이도 아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다 잃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음독 자살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은 사형 선고가 돼서 처형당했고 굉장히 불운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미국 가가지고 다시 어려운 공부, 주경야도 갑니다. 왜? 이게 없잖아요. 자본주의가 이거 없으면 학교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주경야독을 합니다. 대단한 고생을 한 거죠. 식당에서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굳은 일을 우리 알고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세탁소 가서 일하는 것도 온갖 거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 교수, 병원 의사, 그 다음에 미국인 부인을 얻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자 자신의 미국의 기득권들을 버리고 다시 우리나라에 왔다고요. 그리고 만든 게 독립협회라고요. 자, 서재필이 이런 인물이라는 얘기죠. 단 서재필이 욕을 먹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사에 서재필이 욕 먹는 건 뭐냐면 독립협회에서 와가지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할 때 회장은 아니에요. 독립협회 회장이 못 되는 이유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필립 제이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한국 사람들이 이 협회 회장을 하게 돼요. 대신에 모든 실무는 서재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대신에 월급을 받아요. 왜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미국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죠? 노동의 대가가 분명히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인들의 생각이에요. 자, 독립협회가 탄압을 당합니다. 고종임금한테. 군인을 동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누가 또 들어왔죠? 보부상 단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까? 황제국가니까. 그렇지. 한국협회가 나와야지. 얘들이 해서 독립협회가 해산의 길로 간다고. 그럼 왜 보수 생각을 하는 이 보수단체들이 고종에게 독립협회에 주장하는 내용을 거짓 보고 있다고. 독립협회의 주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입헌군주제예요. 즉 보시죠. 우리나라 전통의 사회가 뭐예요? 전제군주제잖아. 전제군주제란 모든 제도를 다 왕이 입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국회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독재지 이것은. 독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군주는 인정하되 헌법을 세워서 군주권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게 입헌군주제예요. 정치 발전의 순서라고 이렇게. 그런데 입헌군주제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공화정이잖아요. 공화정 또는 공화제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국민의 참정권을 통해서 즉 투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즉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공화정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지금 정치 발전사고 이 다음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 대에 뭐 새로운 게 나올지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게 나올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미래는. 그런데
봐봐요. 보수단체 같은 사람들이 고정임금에 이렇게 보고한다고요. 독립회가 주장한 공화정입니다. 당신을 갖다가 황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고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입헌군주제, 군주를 인정하되 단 군주권을 제한하겠습니다. 권한을 좀 약화시키겠습니다. 이거였거든. 결과적으로 이인들과의 싸움에 의해서 결국 독립협회는 해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조금 이해가시죠? 다시 갑니다. 독립신문 창간 가겠습니다. 독립신문은 결론부터 민간신문이에요. 민간신문인데 처음 초도 신문 창설할 때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한글판과 영문판 두 가지 나왔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 사정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용, 국민 계몽 및 자유독립, 자유민권 사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독립협회 결성 1896년입니다. 1896년. 즉 뭐죠? 고종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잖아요. 아간파천 이후에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와서 서재필 같은 사람이 다시 들어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 가겠습니다. 영의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여 모국운동을 전개했다. 영의문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독립문. 영은 환영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즉 명나라 사신들이 꼭 이 문을 통과해서 와요. 그리고 우리 왕이 가서 그걸 마중해요. 일종의 주종 단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문이 영의문이에요. 이걸 헐어낸 거예요.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방한 독립문을 만들어냈다. 독립의 주체로 삼고 싶은 거죠. 결성, 서재필이 주도하였다. 서재필이 주도했다. 민주주의 운영, 다수결의 방식, 학생, 교사, 하급, 군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 영의문터에 독립문을 건립하고 모하관을 독립관으로 개조했다. 모하관은 청해 사신들이 와서 1박을 할 수 있는 오늘날 지금 모텔용도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거기서 1박을 하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옷을 다시 갈아입고 그 다음날 아침 우리나라의 왕을 만나러 가는 그런 장소가 모화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헐어내고 새롭게 독립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독립협회들이 여기 가서 토론의 장소로 제공하게 돼요. 토론의 장소를 제공한 게 독립관입니다. 없어졌던 것들이 최근에 다시 복원돼서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오른쪽 한번 봐보시죠. 독립신문, 독립문, 그 다음에 독립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독립협회 활동가입니다. 크게 봐볼까요? 1, 2, 3 동그라미 자주, 자강, 자유입니다. 일단 큰 타이틀을 일단 잡으셔야 돼요. 자주, 자강, 자유 이 세 개를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주 가겠습니다. 토론회 일요일마다 독립관에서 개최하여 여론을 형성 고종의 항공을 요구했다. 야, 창피하다. 어떻게 러시아 공사관에 갈 수 있느냐. 돌아와라. 죽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죽어야지. 그 결과 1년 만에 경운궁으로 한국에 경운궁 잡아야 돼. 경운궁 잡아야 돼.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특히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잘 봐야 돼요. 경복궁이 아니고요. 경운궁입니다. 경운궁. 원래 이 경운궁 궁궐이 아닙니다. 네, 월산대군의 사저입니다. 네, 월산대군의 사저인 경운궁을 이쪽으로 왔다고요. 오는 이유가 뭘까요? 경복궁은 여기 있고요. 경운궁 여기 있잖아요. 경운궁 바로 여기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어요. 또다시 일본인들에 의해서 고종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이 들어온다면 경복궁에서 이렇게 오는 것은 굉장히 멀어졌지. 근데 여기에 도로 하나만 건너면 뭐가 되는 거야? 러시아 공사관이야. 여러분이 도망간다면 경복궁이 가깝습니까? 경운궁이 가깝기는? 가깝지. 네. 또 다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운궁으로 피신을 왔다 보시면 돼요. 요거 아닙니다. 경복궁이 아닙니다. 경운궁입니다. 근데 경운궁 오늘날 이미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서울시청 옆에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나와서 좌측 좌회전해서 살짝 커브도면 돼요. 오늘날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덕수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덕수궁이 경운궁이 한번 나오고요. 또 덕수궁 나오는 게 또 뭡니까? 언제 또 나옵니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1차와 2차가 열린 장소가 여기입니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 외무부 장관 세 놈이 회의를 했다고. 대한민국의 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을 뿐이지 우리는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라고. 없잖아요. 식민지였으니까 무정부 상태라고. 우리가 결정한 게 뭐예요? 5년 동안 신탁통치를 하겠대. 미국 놈들하고 소련 애들이. 신탁통치를 하겠대. 신탁통치를 하는데 먼저 하기 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1차, 2차 통해서 조정을 좀 해달라는 얘기야. 미국 놈하고 소련 놈들이 공동회의를 해달라는 얘기야. 즉 남과 북을 쪼개서 이렇게 신탁통치가 결정되는데 이 두 개 나라가 조정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게 미소 공동회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1차, 2차 꼭 같습니다. 미국 애들은 나중에 또 한번 또 할 거예요. 이 설명을. 그때 이해 빨리 하셔야 돼.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 단체 또는 개인 모두를 회의장에 입장시키자. 지극히 민주적인 거 아닌가요? 물론 회의장은 엉망진창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민주적이잖아. 왜 찬성합니까? 왜 반대합니까? 얘기를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미국의 생각이고요. 러시아 찬성하는 사람만 입장시키자는 거야. 신탁통치 찬성하는 사람을 입장시켜야 돼. 이 문제를 가지고 1차, 2차 전부 다 결렬됐다고, 실패했다고.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덕수궁이라고. 경무 덕수궁 딱 나올 때가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말장난. 특히 경찰 준비하시면 잘 보셔야 돼. 네. 다음 갑니다. 자, 만민공동회를 해줬다. 만민공동회 밑줄 긋습니다. 만민공동회. 1898년 3월입니다. 자, 이때 당시 서울의 인구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76만. 지금 얼마인 줄 아시죠? 1000만 넘죠. 엄청나게 커진 거죠. 76만 중에 만민공동의 의미는 10,000명 정도 모아보자 이런 뜻이었어요. 어찌 하다 보니 10,000명이 아니고요. 네. 우리의 목표는 10,000명 정도 모아보자. 10,000명이 모아서 뭔가 한번 해보자. 이게 만민공동회예요. 이때 처음으로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관직자도 나와요. 여기에 이완용 나옵니다. 안경수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만민공동회에 독립협회가 주도한다고요. 특히 서재필이 중심이 된다고요. 즉 개화파들이 여기 다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대중을 다 한 번에 다 모아낸다고. 종로에 다 모은다고.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다고. 뭐 얘기합니까? 서재필은 미국 살다 왔잖아. 국제정세를 막 얘기해야 되는 거야. 국내 정세도 누군가 얘기할 거 아니야. 국내 정세는 국내 정세를 아는 사람이 할 거 아니야. 이때 이완용, 그 다음에 안경수. 이 사람 훗날 임시정부 요인이 되기도 하고, 훗날 울산늑약 이후에 이완용은 이제 친일로 가버린 거예요. 1905년부터. 넘어가 버리는 거지. 이때까지는 괜찮아, 이완용이. 네, 괜찮아요. 공부 잘해, 과거 시험 급제자이기도 하고,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때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다고요. 이게 일종의 뭐죠? 계몽운동이에요. 애국 계몽운동이에요. 무지한 우리 국민들 좀 깨우치겠다. 애국 계몽운동이죠. 네. 지금 들으면 약간 서운하겠지만 그 당시는 사실은 또 그래요. 또 무지한 게 또 많았어요. 죄송하지 우리 선조들 얘기 요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얘기지만 되게 몰랐거든요. 국제정치, 국내정치 모르잖아요. 요거 하는 운동이었다. 자, 그런데 안경수와 이완용이 빠져요. 나중에 눈치 봐가지고요. 왜? 고정임금이 눈치가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이완용이 전라도 관찰서로 자천돼요. 중앙의 고위 관료가 지방각으로 내려갔다는 쉽게 잘리기 일보 직전에 자천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천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 공직에 몸을 담게 된다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겠죠. 와, 저기가 승진 요직인데, 야, 저 자식 저 지방 출장소로 내려갔어. 야, 끝났다, 쟤. 승진 끝났다. 시장 바뀌기 전에 끝났겠다. 시장 임기가 몇 년 남았냐? 한 4년 남은 것 같은데? 야, 4년 동안 썩었다, 쟤.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자천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만 온 거죠? 민들만 주로 모여 사는 게 이제 만민 공동회. 그래서 아까 모이다 보니까 약 8,000명 정도가 모였다. 76만 명 중에 목표에서 약간 미달했지만 이걸 만민 공동회를 한다. 그리고 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관민 공동회가 온 거야. 관이 뭐죠, 그럼? 관료들이 또 다시 들어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관료들이 또 다시 들어왔다. 처음에는 만민 공동회, 그 다음에 관민 공동회 이렇게 약간 좀 달라지기 때문에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서재필, 유길중 등 계합파 인사가 정부의 혼으로 창간하여 지식인층의 견해를 대변했다. 항성신문도 있었다. 유교 혁신파의 대변지 구실을 하였다. 이건 주로 그 국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한문. 한문 전형이 아니라 국한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유림들이 보는 신문이다. 적어놓으세요. 유림들. 유림들이 보는 신문이다. 그 다음에 통상 이건 남성들이 본다 해서 수신문이라고 합니다. 가로 열고. 요즘에 그런 표현 안 쓰죠. 순놈들이 본다 해서 숲신문. 여성들이 보는 신문을 뭐라 부를까요? 암신문이라 불러요. 여성이 보는 신문은 암신문, 남성이 보는 수신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강 가겠습니다. 전제 군주제를 입헌 군주제로 개혁하려고 했다. 독립협회가 아까 했던 내용이죠. 상공업을 장려했다. 자유민권 갈까요? 서재필이 미국 유학하기 때문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 설립.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여 영국식 상원을 모방한 의회식 중추원을 설립 직전에 보수 세력에 의해 자질했다. 중추원 일단 몇 줄 보시죠. 중추원. 중추원. 총독부 자문기구로 변질됩니다. 국회의 기능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중추원을 했다가. 이 중추원 처음 출발지는 어디예요? 고려죠. 고려죠. 무슨 업무였습니까? 군국이죠. 국가의 중요한 국방 문제를 주로 다뤘던 게 중추원이죠. 중추원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었다. 총독의 자문기관인데 한 번도 자문도 하지 않죠. 열리지도 않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 10월입니다.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개혁파인 박정양이 정권을 장악하자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로 국정개혁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각부 대신 학생, 부인, 상인, 승려들이 참석, 개최했다. 특히 백정 출신 박성춘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박성춘의 관민공동회 연설문 사료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한 사람이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 편민의 길인즉 관민이 한심한 연후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빚진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한 즉 그 힘이 공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군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박성춘의 관민공동회 유명한 글인데 요거에 나오게 되면 일단 관민공동회 박성춘의 연설문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관민공동회에서 왕에게 바치는 게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헌의 6조로 합니다. 헌의 6조 456쪽에 헌의 6조 보시죠. 헌의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거 해주세요 요구하는 겁니다. 헌의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구하는 거다. 우리는 헌의라고 합니다. 6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예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세 전제한권을 경고해야 할 것. 전제한권 하나 밑줄 그으시면 되겠죠. 전제한권. 두 번째,
미국과 이권의 관계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 원장의 합동 날인하에 시행할 것. 예. 이권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탄광이라든가 산림, 체벌권 다 넘겨버렸잖아요. 자, 이걸 입헌 군주적 요소라. 세 번째, 국가재정을 탁지부에서 밑줄 긋습니다. 탁지부 드디어 나왔죠. 호조, 탁지, 아문, 탁지부 나왔습니다. 탁지부에 넘겨주세요. 그리고 공표 좀 해주세요. 투명하게. 4번, 중대범죄자를 공판하되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여 자복한 뒤 시행, 줄기 펴지 말라고, 고문하지 말라고 자복하고 난 다음에 피의자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책임관을 임명할 때, 책임관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위관료라는 뜻이에요. 고위관료를 임명할 때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중의, 가반수에 좀 따라주세요. 6조,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웃기는 건 이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하나 한번 나오는데 되게 어려웠어.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왔어. 법원직이 한번 나오는데 1, 2, 3, 4, 5를 다 없애버렸어. 6번만 딱 하나 박스로 만들어준 거야. 정해진 규정을 실천하고 딱 던져주고 다음 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뭔가에 물어본 거야. 미치는 거지. 책을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지, 수험생 입장에서. 뭐 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게 허니 6조 내용이에요. 허니 6조 6조만 살짝 던져준 거야. 다음 위 제시한 사료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 부른 거야. 독립활동 내용을 분류하는 거야.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수험생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국사 100점 목표로 하고 갔는데 하나 틀리잖아. 이렇게 되면 벌써.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골탕 먹이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한국사는 평범하게 나오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골탕을 먹이려면 한 6년 전에 7급 공무원 시험에 70%인가 80% 가락을 만들어서 한국사에. 점수는 합격점이 넘는데 한국사 가락으로 다 떨어졌어요. 대부분 영어 가락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국사 가락으로 다 떨쳤어. 되게 많이 먹었지, 실제원들이.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간에 수험생이 골탕 먹을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난이도 최대로 높일 수도 있어. 네. 이런 케이스가 가게 되면 높아진다. 다행히 이번 어제 그제 토요일날 봤던 경찰 시험은, 한국사 시험은 난이도가 그냥 그랬어요. 그냥 쉬웠어요. 대신에 뭐 수험생들 얘기 들어봤더니 영어가 어려워서 힘들었다. 뭐 모르는 막 단어가 나와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사는 수업을 좀 제대로 들었던 친구들, 문제 풀고 같이 들어갔던 친구들 같으면 95, 100은 맞았을 것 같아요. 최소. 선생님, 저에게도 최소 95, 100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네, 그날이 옵니다. 네, 전제 조건은 빡세게 하신 분들에 한해서. 놀다가, 잠자다가, 밥 먹다가, 커피 마시다가, 안 나와, 그렇게 하면. 뭔가가 집중 한번 해야 돼요. 네, 집중해서 하세요, 열심히. 여러분 나이에 이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열정을 마지막 불 태우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 오라는 데 없잖아요, 특별하게. 갈 만한 데는 부르지 않잖아요.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오라오지 않잖아. 이거저거 따지다 보면 갈 데가 없잖아. 여러분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이거밖에 없어요. 네. 꼭 합격하셔서 여러분 뜻을 꼭 이루셔야 돼요. 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목표는 삼지 말아요. 위험합니다. 네. 수단이 생각하는 것이, 네. 수단 삼는 최고의 목표는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행복 찾아가야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공부했더니 불행해. 하지 마, 그럼. 선생님, 공부했더니 내가 불행해졌어요. 안 해야지. 행복하게 사는 건데. 목표 삼지 말라고. 수단 삼으라고, 그냥. 네. 그래야 살아나갈 수 있어요. 네. 공무원이 아니고 살 거 많어. 선생님이 돼가지고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마음의 짐을 좀 풀으라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너무 스트레스 쌓이면 공부할 것도 안 돼. 네. 좀 적당하게 릴렉스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 하고 밖에 나가고 원장님한테 선생님께서 공부하지 말래요. 뭐 이상하게 곡해가지고 저 오늘부터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면 나 이상한 사람 돼. 필름 다시 돌려볼 거야. 그런 의도로 얘기 문맥을 한번 살펴볼 거야.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만민공동회, 간민공동회. 박스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해산 보세요. 해산. 아까 했던 거예요. 보수파들의 잘못된 부고로 인해서 해산될 수밖에 없다. 해산되는데 참여했던 사람들, 아까 방금 했던
보수단체들과 그다음에 군인들과 그다음에 한국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협회가 희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거만 잡으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어요. 대한제국 가겠습니다. 오늘 대한제국 끝내고 싶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897년부터 언제까지 대한제국 시기입니까? 1910년까지. 1897년부터 1910년까지를 대한제국이라고 합니다. 대한제국이라고 합니다. 누가 주인 나라죠? 네. 황제가 주인 나라잖아요. 대한민국 누가 주인이에요? 민자가 들어가니까 우리 백성이 주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화정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제국 황제가 주인 나라입니다. 네. 전제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순서가 전제정치 다음에 뭐였죠? 입헌군주제 다음에 공화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전제정치하고 입헌군주제로 가는 게 순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화정 가야 되잖아요. 다시 역행했다고. 정치 발전 순서로 본다면 퇴보한 거고요. 그죠? 고종을 하는 방법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간 파천 시기부터 벌써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자신의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 공산을 와서 몸을 피했고, 그리고 러시아 공산을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나라들에게 이권을 분산해 줬잖아요. 요즘 학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권을 강탈당했다. 본격적으로 그동안의 내용이었어. 우리가 아간 파천 이후에 우리나라 이권이 강탈당하기 시작했다. 이게 본격화됐다. 이런 표현이었어. 지금까지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학술들은요, 학회들은요, 고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종 임금의 강대국 편성 전략이라는 용어를 써요. 좀 새로운 용어들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를 갖다가. 왜? 역사는 상대성이 있으니까. A라는 역사가 B라는 역사, C라는 역사 각자 다 달라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논문이 항상 나타나는 거죠. 굳어져 버리면 논문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고종이 그 자리,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이권을 던져주고 그 이권을 가져간 나라들로부터 내 자신,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를 보호받고 싶다. 편승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같이 차례하면 타고 싶다는 거지. 강대국과 함께.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꽤 많아졌어요. 학회 발표 나가보면.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훨씬 더 다양해지잖아요. 재밌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경 보겠습니다. 독립협회들이 제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항공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정. 고종이 경운궁으로 왔다. 경복궁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운궁입니다. 오늘날 덕수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칭제 근원을 농야했다. 칭제,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자. 황제 즉위 요청 상수를 올리고 결과적으로 항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정했다. 항구단 밑줄 긋습니다. 항구단 봅니다. 그 밑에 항구단을 봐보시죠. 네. 오늘날의 현 조선호텔 자리에 항구단이 만들어졌다. 기억 잘할 것. 항구단은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 주로 쓰는 용도다. 근데 항구단은 처음 언제 사용했을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틀리겠지. 고려 성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 적어놔 옆에다 예백에다가. 고려 성종 때 항구단이 처음 만들어졌고 다시 사라졌다가 고종 임금 때 황제 즉위식에서 만든 게 항구단이다. 항구단 또는 다른 말로도 씁니다. 원구단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항구단, 원구단. 둥글 원자, 둥글 한자 똑같은 말이에요. 둥글다는 뜻입니다. 둥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 보겠습니다.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이 승인하였고 청나라는 처음에 반발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황제 국가인데 속국이었던 조선이 황제국을 표방하니까 좋아할 리 없겠지. 처음에 반발. 이어 대한제국 승인. 그리고 99년에 한청 통상조약을 다시 새롭게 맺기도 하였다. 황제권 강화합니다. 자,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다. 1899년에 밑줄 긋습니다. 자, 과정. 황제 직속의 법규, 교정소를 설치했다. 정에 동그라미 칩니다. 교정에.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다. 자, 보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전소, 교정소.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안제국 할 때 함정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법전 전자입니다. 그죠? 법전 전자예요. 법전을 만들 때 우리 앞에 84년에 갑신정변이 있죠.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 있죠. 10년 뒤에. 그죠? 이때 엄청나게 많은 법령들이 제정됐다고요. 제정됐다고. 그리고 대한제국이 됐다고요. 대한제국이. 1897년에 대한제국이 됐다고요. 이 많은 법령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게 교전소예요. 교전소를 설치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았던 엄청나게 많은 법전들을 필요한 건 가져가고 필요 없는 건 정리하겠다. 자, 대한제국을 만들었잖아. 대한국 국가의 제도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대한국 국제라고 얘기한다.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고 바로 잡았다. 발을 정자. 이런 교정소예요. 한글만 공부하게도 잊어버린다고. 꼭 한자를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어요. 교정소와 교전소. 출자들이 살짝살짝 바꾸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모의고사를 낼 때. 네. 스포일러 한번 할까? 이번에 이거 낼까? 오케이. 주말에 한번 내보죠. 교정소와 교전소를 구분하는지 한번 출제 한번 해보죠. 네. 교정소, 교전소. 틀리시면 안 돼. 스포일러 해서. 교정소와 교전소 구분하시면 되겠죠. 교정소, 교전소. 함정 파는 게 이겁니다. 주로. 자, 그 다음에 원수부를 설치했다. 제일 하단부에 원수부 별표하겠습니다. 보통 봐봐요. 이게 지금 경운궁이야. 경운궁이야. 여기가 경복궁이야. 뒤가 경복궁 이렇게. 여기 창덕궁, 창경궁 이렇게 있는 거고. 요건 거리가 좀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뭐라 그래? 육조거리라고 그래. 육조거리. 종로 본종통에 있는 육조거리라는 거. 유기전 거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조부터 공조 판사까지 그 사무실이 있다고. 쉽게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강화문 정부청사가 1청사가 있듯이 그런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청와대에 있고 정부청사가 있듯이. 육조거리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자, 그런데 왕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 지금 경복궁이 아니잖아. 기억 잘 하시라고. 대한제국 여기에 설치된다고. 자, 그리고 6조 여기에 우리나라의 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다고.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지금 현재, 궁궐. 밖에 있지, 6조 거리니까. 그지? 거리라고 그랬잖아. 이건 지금 외부에 있는 게 우리 군 주둔의 형태라고.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왕의 친위대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다 밖에 주둔한다고. 궁궐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입구야. 여기 시청이야. 시청역에 나온다고 이렇게. 시청역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짝 위에서 쭉 들어오면 여기야. 대한문이 있다고 여기야. 입구에 그 교대식 하는 데 있잖아. 가보시면. 우리 한복 입고 하는 애들. 교대식 하는 이 대한문 여기에 바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바로 지금은 가면 없어요. 여기 몇 표구밖에 없어. 여기에 2층인가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지금 이게 이제 복원되지 않아서 없어요. 이걸 언젠가는 좀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건 돈 들어가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투자가 돼야 되는. 이게 원수부예요. 이 원수부가 궁궐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원수부에 설치있다고. 이 원수부를 통해서 고정임금이 육군과 해군을 통솔한다고요. 원수부를 통치하기 때문에 이때 연호를 갖다가 대한제국 시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해요? 강무개혁이라고 불러요. 광무개혁. 무를 숭상한다는 뜻이에요. 무를 숭상하는 뜻이에요. 고정임금이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약하기 때문에 먹힌다는 거야. 일본 애들한테. 이거 좀 빡세게 좀 해야 되겠다. 이게 강무개혁이에요. 원수부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궁궐 내에 있다고. 왕이 직접
여기가 안 가도 된다. 6조 거리 안 가도 된다고. 들어와봐.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원수부 설치되었다. 자, 강목의 추진 밑에 하단부에 보시죠. 군사를 강화하고 군사 예산을 증대하고 친위대와 진위대를 증원하고 시위대를 추가 모집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합니다. 무관학교를 설립합니다. 즉 해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들도 만들어져요. 거기 살짝 적어. 해군 사관학교가 신설됐다. 넘기지 마시고. 해군 사관학교가 신설되기도 했다. 초급 장교를 양성하기도 한다. 다시 양전사업 가겠습니다. 그 양전사업은 아까 잠깐 설명했죠. 토지 측량하는 겁니다. 양전사업 우리말로 본다면 양전사업을 했다. 토지 주인을 찾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양전사업이다. 그 다음에 교전소 별표합니다. 교전소 별표하시고 거기에 법전 전자에 동그라미 합니다. 네. 사례소 갑니다. 사례소. 네. 정부는 교전소를 폐지하고 잠깐만요. 위에 것. 임금의 취적을 정리하게 설치한 역사 편찬기관 사례소고요. 그 다음에 교정소 갑니다. 정부는 교전소를 폐지하고 칙령의 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기구를 설치하는데 교정소가 대한국 국제 구조를 마련했다. 네, 교정소 또 밑줄 보시고요. 네. 요거 구분하셔야 돼. 절대 틀리시면 안 돼, 이거. 그 다음에 국제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가의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여기까지 좋아요. 두 번째부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다. 전제정치 밑줄고 이제 거꾸로 가고 있어. 역행하고 있어. 3조 갑니다. 대한국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가진다. 무한의 밑줄고 무한한 군권을 가져간다. 5조 갑니다. 대한국 대항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그 집행을 대사, 특사, 가명, 복권 등을 가진다. 법률 제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원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6조 갑니다. 대한국 대항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육해군을 통솔한다. 7조. 대한국 대항제는 각 행정각부의 관제를 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는 칙령이 맺히고 있습니다. 황제가 가진 게 칙령이라고 합니다. 대한국 대항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하는 이렇게 9가지 국가의 제도를 요약해서 발표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 개혁 내용에 정치 부분가 있습니다. 오타가 나 있습니다. 전제항공 강화, 대한국 국제, 개조 구가 아니라 구개조를 통해, 구자하고 개조를 바꿔줘야 돼. 위에는 9개조를 통해 항제권이 무한함을 강조한다. 바꿔줘야 돼. 구개조를 통해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9개조를, 9개조를 통해 이렇게. 선생님이 급하게 치다 보니까 순서를 거꾸로 쳐놓은 것 같아요. 선생님 어제 저녁에 한번 읽어봤어요. 이게 뭐지? 개조구가 뭐지? 오타 쳤네. 9개조를 통해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했다. 다시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했다. 이거 대한제국 고종 항제 칙령 41호에 밑줄 그어봐. 41호에 도를 갖다가 군으로 승격시켰다. 그 다음에 간도 밑줄 그었습니다. 함경도 밑줄 그었습니다. 함경도 영토에 편입했다. 이때 이 법률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했다. 1903년 무조건 적습니다. 이렇게 하고 별표 칩니다. 기출 1903년입니다. 누구를 파견했다고요? 이범륜. 자, 외우는 방법 1900년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세 글자네. 이렇게 외워. 1903년이야. 이범륜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했다. 물론 1902년에 이범륜을 먼저 파견해요. 그때는 관리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제 가겠습니다. 양전사 방금 했죠. 그 다음에 지계의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지계란 말은 근대적 토지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단계를 알아야 되겠지. 고려란 나라와 조선이란 나라에도 토지 대장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이때 토지 대장 우리는 양안이라고 부릅니다. 양안이라고. 양안은 땅 주인이 누군가만 기록되어 있어. 근데 A라는 사람이 B에게, B가 C에게, C에 D에게 매매한 계약이 전혀 기록이 없어. 여기는 다 기록되어 있어. 매매 기록, 그 다음에 쭉 A, B, C, 그 다음에 현 주인 누구,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다 디테일한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이게
근대지 토지대장.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여러분 부모님 명의로 돼 있을 거야. 그죠? 이거 법원에 등기를 떼볼 수 있어. 등기에는 처음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럼 첫 번째 아파트 내가 분양해서 들어갔다면, 뭐 현대건설, 현대, 삼성은 삼성, 거기서 처음 받았던 내용 다 기록되어 있다고. 네. 여러분 토지대장 다 떼보시면요. 등기부등본 떼보시면요. 이런 게 처음으로 등장했다. 시계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공장, 섬유, 철도, 운수, 강업, 금융업. 근대 시설 가겠습니다. 광재원, 그 다음에 해면원 같은 시설도 확충됐다. 빈민을 위한 구제기구다 보시면 되고요. 금본위제, 밑줄 보고 비역설합니다. 금본위제. 아까 은본위제는 아까 어디였죠? 가보, 개혁 때. 몇 차 때? 제주도에는 은이 많다. 몇 차 개혁 때지? 1차 개혁 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함정에 넘어가시면 안 돼, 절대로. 금본위제, 이건 강무 개혁 때다. 애우기 좋아. 강무하고, 이렇게 읽어봐. 금은 여기서 캐는 거야. 금강에서 캐는 거야. 강무 개혁 때. 대한제국 때 강무 개혁이에요. 백동화 밑줄도 그렇습니다. 백동화 밑줄 그렇습니다. 기존의 상평통보 이외에 별도의 화폐가 만들어졌다. 이걸 백동화라 한다. 중요한 이유, 훗날 상평통보와 백동화가 1905년 메가타의 화폐개혁 때, 일본인 고문입니다. 화폐개혁 때 이게 전부 다 엔화로 바꿔주는 상황이 됐다. 상품 좋은 거에 한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상품은 그대로 갖춰주고 중은 좀 깎아서 바꿔주고 이걸 아예 고철부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게 메가타. 이거 다음 시간에 할 때 백동화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로 보겠습니다. 육군 헌병대는 원수부를 설치했다. 원수부. 자, 원수부 아까 어디 설치했다고 그랬지? 궁궐 안쪽, 바깥쪽, 안쪽. 덕수궁 역쪽. 요즘에 여기 매표소 폐파하는데 여기에 그 건물이 들어가야 돼. 네. 그 다음에 수도의 경비와 황제의 호의를 친위대, 시대, 지방의 친위대가 증강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해군 신설 계곡, 일본에서 양무호를 구입했다. 군함입니다. 양무호. 이건 일본이 버리기 일보 직전의 배를 우리가 구입해서 폐선할 처리 일보 직전의 배를 저렴한 가격에 처음으로 우리가 현대식 군함을 양무호를 만들어냈다. 교육. 1895년 교육 입국 조서가 가보객도에 반포되고 그 다음에 입국 조서였죠. 그 다음에 신교육 영의 밑줄고 영. 왕이 명령하는 거죠. 칙령이잖아요. 칙령. 그래서 결과 1897년부터 우리나라에 뭐가 만들어진가? 소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사무학교. 이때 서울에 종로를 중심으로 4개의 소학교가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분명히. 여러 부분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유학생 파견, 기술교육과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문학에 대한 부분을 아직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인문학에 관련된 부분 1920년대 가야만 우리가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주로 인문대학 설립운동, 인문학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기타 1900년에 우리가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했다. 우리가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시기가 1900년이었다. 이건 한등급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가 편지를 보냈는데 서울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이때 내가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시설물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골라내라고 물어봤어. 이게 만국우편연합이 1900년에 우리가 가입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볼 수 있는 거 뭐야? 1900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 그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지. 전항국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지. 방문국 볼 수 있어 없어? 다 볼 수 있지. 이거는 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왜? 연도를 암기하지 않고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문제라는 거야. 아이씨. 배우긴 배웠는데 연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연도 외우시 바랍니다. 1900년입니다. 만국우편 연맹 가입입니다. 외울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선생님의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네. 자, 한번 읽어봐요. 1900 빼고요.
1900부터 봐요. 1900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0이 들어가 있죠. 동그라미 들어가 있죠. 만국 우편연합 가입에 동그라미 봐보세요. 연에 들어가 있고 맹에 가입대가 있잖아요. 가입에 예비 들어있잖아요. 동그라미 이응자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1900년이네요.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시면요 오랫동안 기억해요. 하나씩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외우는 방법 따라오세요. 그게 더 편해요. 1900년 만국우편연합 가입. 그래, 이 시간에 외워지지.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 내려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자, 의학 한계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주 독립과 근대화 지향을 추구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거. 위에서 아래로부터의 계획의 한계가 실패한다.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거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할 게 없죠, 우리. 뒤에 문제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만을 마무리 정리할게요. 우리 많은 개혁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개혁들이 있어요. 이거 뜯어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자, 갑신정변 봐봐요. 갑오개혁 봐봐요. 이거 뭐죠?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이에요. 실패. 국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동학 볼까요? 마찬가지 여기 갑신가부뿐만 아니라 독립협회에서 주장하는 잠깐만요. 네. 만민공동회,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 민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동학, 우리 수업했던 동학 있죠? 이건요, 아래에서 1호의 일방적 계획을 주장. 이것도 마찬가지 실패예요. 그러니까 위에든 아래든 간에 일방적인 계획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전 국민이 찬성해서 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계획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훗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새로운 역사가 수해진다면 전 국민이 하심에서 대통령 탄핵한 부분은 나올지 모르겠어요. 역사가 그렇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런 부분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떻게 평가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저도 평가에 한번 해보겠지만 지금은 평가가 좀 이르기 때문에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향후에 여러분이 아주 나이 좀 드셨을 때 50, 60, 70 먹었을 때 아마 그런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먼저 갈 것 같으니까 그때 제 뒤를 따라오신 분들이 그때 또 같이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그거 얘기해 드릴까요? 궁금하시죠? 이렇게 저 선생님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